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의 첫 재판이 어제 현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거액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권 씨는 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언급을 꺼렸는데요.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보석 청구였는데 현지 언론들은 권 씨에 대한 보석 여부가 며칠 안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앞. 수갑을 찬 권도영 씨가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권 씨는 신원 확인 과정에서 잠시 팔짱을 끼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첫 공판의 핵심 쟁점은 보석 청구. 권 씨와 측근 한모 씨는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억 8천만 원을 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전체 재산 규모는 취재진의 방청 상황을 이유로 언급을 꺼렸습니다. 판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자 권 씨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거론한 뒤 다른 재산은 유동자산이라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태에 대해선 미디엄, 중간 정도라고 답변했습니다. 테라와 루나 사태의 추정 피해 규모는 50조 원. 권 씨 등은 그 과정에서 거액을 은닉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취재진을 잠시 퇴정시키면 재산 규모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하리스 샤보티지 검사는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끝내 밝히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공판 과정에서 열중시어 자세를 취한 채 판사의 질의에 답변하고 손톱을 깨물기도 하는 등 초조한 기색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권 씨에 대한 보석 여부 결정이 이르면 며칠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가상자산 업계엔 환영과 긴장감이 교차하는데요. 가상자산 제도화는 긍정적이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커지면서 신뢰 추락과 규제 강화란 역풍이 불가피한 탓입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상장 등을 다루는 만큼 이번 사태의 확산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신탁과 거래기록 생성 보관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도록 했는데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업계는 법적 테두리가 생긴 만큼 조금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업계는 최근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다른 가상자산 보유 의혹까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의 확산 가능성에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10일 성명에서 돈 버는 게임 P2E 업계의 국회 로비설이 몇 년째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논란이 업계 신뢰도 추락과 거래 위축,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상장 등을 다루는 만큼 이번 사태의 확산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들이 문 앞 배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우려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인데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던 택배 대란이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입주민들의 불만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2,500가구가 넘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1일 이후 아파트 정문 주변에 택배 물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으로 배달되지 못한 택배 물품들이 이처럼 잔뜩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나와 물건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택배를 제때 배달받지 못한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기사들에게 항의합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데요, 저한테?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택배 회사의 경우 대리점주가 직접 배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고객님들은 신선식품을 이렇게 장기 시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원치를 않아요.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하지만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입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도 택배가 안 와서 택배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택배 완료가 되어 있었고 저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안전사고를 우려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높이 2.3m 이하 차량만 출입할 수 있어 일부 택배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택배사 측은 특정 시간대만이라도 지상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입주자 측은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주었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극적인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택배 대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4년여 만에 다시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남하 중인데요. 백신이 들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먹거리 물가 감당하기도 벅찬데 육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서영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년여 만에 돌아온 구제역. 방역당국은 상세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발생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우선은 살처분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수평 전파 차단의 안간힘인데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2019년 이후 최다 발생한 데 이어 계속 남하 중이어서 전국 축산농가가 방역 비상입니다. 관심은 밥상에 오를 육류값에 쏠립니다. 최악의 구제역 파동을 겪은 2011년 소와 돼지 348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국내산 비중이 큰 돼지고기의 경우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중지 조치 첫날, 경매시장에서 1kg당 한우고기 값은 2.6%, 돼지고기 값은 5.7%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엔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에 차질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도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중지 명령으로 육류의 공급 날짜를 못 맞추는 등 차질이 생기겠지만 파동을 겪은 2011년부터 1년 2차례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대유행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기준 항체 양성률은 소가 98.2%, 돼지가 93.2%에 이릅니다. 하지만 백신이 들지 않는 변종 바이러스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봄철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확보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 사거리가 250km 이상입니다. 이제 푸틴의 성지 크림반도까지 사정권에 들어온 건데요.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장거리 미사일은 전달하지 않았는데 군사 지원 면에서는 영국이 미국을 앞서 나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다고 확인한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 장거리 재래식 전용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스톰 섀도우가 다른 장거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use of Storm Shadow will allow Ukraine to push back Russian forces based within Ukrainian sovereign territory.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는 주로 전투기를 통해 공중에서 발사되는데 사거리는 250km가 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요구해온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임스의 사거리와 맞먹고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하이마스와 비교하면 3배 이상입니다. CNN은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의지에 영국이 화답하며 장거리 화력이 보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림반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히 공들여온 곳으로 이곳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 주력 부대 중 하나인 흑해 함대가 주둔 중입니다. 다만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어를 강조하며 이 무기가 러시아 내부를 겨냥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 원조를 해온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성능이 앞선 무기 체계를 제공해왔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영국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설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Собственно, это потребует адекватного ответа и от наших военных, которые, естественно, с воен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на этом фоне.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 작전이 아직 시기상조라며 도착을 기다리는 장갑차를 비롯해 여전히 무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